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는 토요타,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생산 시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기타규슈에서 세계로 보내는 화물기의 거점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이 아닌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깜짝 놀란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화물주들이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을 새로운 물류 거점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쏟아낼 만큼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 5일 일본 기타규슈 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주 3회에서 주 4회로 증편하는 기념식이 열리자 일본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천에서 온 대한항공은 기타규슈에서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등 100톤이 넘는 화물을 싣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화물은 최종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물을 미국과 중국으로 보낼 때 일본 제1의 공항이라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나 육로로 8시간이 걸리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아닌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화물을 집결시킨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부터 일본 다른 항공사들을 제치고 사실상 독점적으로 기타규슈 공항에 화물기를 운송해 왔습니다. 화물량은 올 들어 9월까지 전년 대비 250%나 증가했고, 나리타, 간사이 공항에 이어 기타규슈까지 일본 내 화물기 분야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형 항공사들이 대거 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이처럼 화물 운송에 강점을 가진 대한항공은 글로벌 대형 항공사 중 거의 유일하게 5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 4회로 증편하는 기념식에 기타규슈 시장을 비롯한 시청, 후쿠오카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고, 이들은 대한항공 화물기가 활주로를 향해 들어오자 감격스러운 듯 일제히 큰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념식에서 기타규슈 시장은 이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국제화물 정기편 운항으로 세계적인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과 왕복, 개항 이래 처음으로 기타규슈로부터 세계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기타규슈로의 수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기타규슈 공항을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인의 입에서 나온 세계적인 허브인 인천공항이라는 찬사는 이날 일본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서도 그대로 보도됐고, 기념식 현장에 대거 참석한 일본 취재진들은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이 아닌 인천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취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화물주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일본 안에서 육로로 운송을 하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고 기타규슈에서 인천공항 노선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기타규슈 공항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230km, 기타규슈 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까지 50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사카까지의 거리는 서울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러니 일본의 화물주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직접 화물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일본 공항은 자주 폐쇄되어 왔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물론이며 최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심지어 공항 활주로가 순식간에 바닷물에 잠기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 그때마다 공항은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폐쇄되곤 했습니다. 이러니 일본 화주들 입장에서도 일본의 나리타나 간사이를 선택하느니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바로 화물을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들통난 일본 공항의 방역 능력입니다. 지난 9월 일본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 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뮤 변이는 지난 6월과 7월 확진됐던 여성 2명에게서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역 당국은 이들을 단순 코로나19 확진자로 발표했지만 두세 달 뒤에서야 이들이 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해외 체류 경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여성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왔고, 또 다른 여성은 지난 7월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는데요.
이처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허술한 방역은 이후 도쿄올림픽 당시 방역 대참사를 불러일으켜 역대급 확진자 폭발이라는 비극을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공항을 통해 물건의 납기일을 꼭 맞춰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방역이 잘 되어 있는 한국의 국제공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학생과 비즈니스 목적의 신규 입국 재개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해설이 너무 복잡하고 애매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일본 내에서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한일 간의 3개월 이하 단기 비즈니스 왕래가 재개됐다는 점입니다. 단기 비즈니스 왕래의 경우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수 있고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입국 문호가 다시 열렸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국 책임자가 소관부처에 제출한 서약서, 활동 계획서 등 신청 서류에 대해 입국 전 소관부처에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신규 입국자는 심사 필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사 주재원의 배우자처럼 가족의 경우 재입국할 때 입국 책임자 조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더구나 일본 하면 행정 처리를 아직도 손으로 직접 할 정도로 시스템이 느리기로 유명한데 이런 심사 필증이 언제쯤 나올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니 공항 방역을 열긴 열었지만 심사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산하 기구인 국제교류기금이 그동안 중단했던 해외 일본 연구자 초청 프로그램을 재개했는데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방역 대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제교류기금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 50여 명을 일본 연구의 공익성 등 특별한 사정을 적용해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감시인이 배치된 인근 호텔에 투숙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일반 입국자와 비교해 더 엄격한 행동 규제 사항을 담은 추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고 호텔에서 최장 15박이나 대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가 일본의 방역 규정에 없었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필요하게 학자 50명을 감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상 산책이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단시간 외출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막았기 때문에 미국 등에서 온 연구자들은 격리 기간 내내 호텔방에서만 지내야 했는데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나머지 기간은 격리 면제해주는 규정도 있었지만 일본 측은 임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5박 16일 격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한 연구자는 일본의 격리 체계를 친절한 감옥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다른 입국자들에 비해 지독한 차별이며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최악의 경험을 선물해준 것인데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조차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일본의 실태에 대해 어떤 연구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일본의 허술한 방역 지침과 뒤떨어진 행정 시스템 그리고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까지 더해 일본의 경쟁력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공항 방역이 잘 돼 있고 미국과 중국으로 보내는 화물들을 안전하게 수송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동북아의 허브 인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타 규슈에서 인천을 잇는 노선의 경제성과 안정성이 성공적이라고 판명된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